아까 사실 저 이번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결심 공판을 했잖아요. 네. 2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네, 네.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구형은 높은 것 같아요. 구형은. 그리고 원래 저게 이제 결국 피선거권 박탈이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네.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의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실형 2년을 구형했다는 건 피선거권 박탈은 당연하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예. 이 정도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중에 최악이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계속했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노출을 시켰고 네, 네. 그리고 자꾸 저걸 동기는 없다고 하지만 동기도 명확했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나 김문기랑 잘 알았는데요라고 하면 대장동이 다 자기한테 뒤집어 씌워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일부러 모른 척했다는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구형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 검사들 고발한다는데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검찰 신문할 때 조서하고 네. 재판에서의 그 네. 신문 조서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도 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박해요. 야, 이게 이런 것도 보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현실도 보는구나,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라는 거 이제 상상치도 못했던 일을 이렇게 막 하면요. 그럼 이제 마치 이제 그 격투기도 서로 이제 규칙이 있고 그렇죠. 규칙 속에서 하는데 규칙이 없던 일을 막 해버리면 이제 그건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귀 물어버리고 옛날처럼.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집권하면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겠구나. 계엄은 이쪽에 할 것 같아 보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꽤 있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이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이제 뭐 협박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해봐. 우리 편 그 꼬마 너 건드렸어. 너 일로 와. 너 이런 거죠. 우리 편 조금만 건드리면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 수 없다. 무슨 뭐 검찰청 청사에다 뭐 변을 받다 이런 식으로 막 망신 줘가지고 큰일 났네. 잘못 건드리면은 잘못 걸리면 나도 이제 검찰에서 더 이상 이제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자식들도 다 망신당하고 이러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사들이 누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맞아요. 하겠으며 어느 판사가 이걸 사명감 가지고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한 공정한 판결 내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알 거예요. 저런 법이 통과되기 어렵고 통과돼도 거부권도 행사될 테고 그리고 검사 탄핵 뭐 고발 이런 거 해도 큰 효과 없을 거라는 것은 알지만 겁주는 거죠. 그 조폭이 양아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저는 저걸 보고 좀 약간 헛웃음도 나오면서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변 어쩌고 관련돼 있었던 그런 허위 사실까지 얘기했던 그 당사자인 박성현 검사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후배인데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정치 색깔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정치적 사건을 수사를 많이 해본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깍듯하게 조사했고 그리고 1대1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는 지금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뭐 그 위에 뭐 강배신 검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검사들 탄핵도 탄핵이지만 저 고발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검사들은 민주당 사람들 수사 못 해요.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헌정 질서를 사실은 부정하는 것, 헌정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는 사법부가 할 일을 따박따박 해야 돼요.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래야 법치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저거를 힘으로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법치가 작동되지 않게 되면 이제 힘만 남는 거거든요. 힘센 사람 중에서 양아치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저도 이게 뭐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한다는 거지라고 해서 저도 이제 좀 봤는데 보통 이제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나면 뭐 피의자 신문 조서도 있지만 참고인 신문 조서가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부동의하고 오면 증인 신문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많이 틀려요. 그 틀리다는 게 거짓말하고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말했을 때하고 뉘앙스나 기억이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부동의하고 그것 때문에 증인신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네. 거기서 한 글자로 틀리면 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면은 지금 우리나라 검사들 다 옷 벗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겁박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사하고 우리 재판하면 우리 유죄 판결 나고 우리 가만 안 있는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김민석 최고가 자꾸 계엄 떠드는 게 아닌가. 거의 이걸 계엄에 준하는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사실 그냥 이게 여당 야당 뭐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건 사회 시스템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도 없앤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거 없애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것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그래서 실제로 검사들은 저렇게 그 무소불위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집권하면 하겠죠 진짜로. 그때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또 이제 어차피 뭐 자기 이재명 대표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그렇죠. 자기 어차피 수사도 못 하고 그러면은 그걸 하겠어요. 다시 안 하지. 그렇죠. 이성윤 같은 그런 사람이 사람 또 나와서 앉혀놓고 이제 중앙지검장에서 주구가 되겠죠. 이제 진정한 정치 검찰을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한동훈 대표 말한 거랑 딱 맞아요. 심플해요. 거짓말했으면 거짓말 선거에 영향 미쳤으면 유죄. 거짓말 아니라면서요. 아니 무죄. 근데 그럼 이제 판결 결과 기다리면 되지 뭐. 근데 이재명 대표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재판 그 들어갈 때 마이크 대면 조작이라는 말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뭘 조작했다는지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증거가 계속 없는 게 특징이죠. 저번에 김민석 최고위원도 계엄령 증거가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저 서울의 봄팀 그 누군지도 몰라. 서울의 봄팀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번에 저는 그 검찰에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지 이번 재판에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지금 어쩌다 보니 이게 또 첫 선고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개 재판 중에 이거 하나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죄질의 분량, 지금 다 부인이니까 일단 죄질 분량,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행태, 그리고 수사 받는 과정과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반성은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만약 유죄라는 전제하에 보면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최고 고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확 와닿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문세 노래를 여기서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저도 완전히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민주당 분들은 검찰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진짜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이게 약간 그 정치 공세다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 편이라도 좀 과하네 이런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근데 너무 적확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거 보고서 바로 유튜브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 노래를 한번 플레이를 재생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이게 언제였더라? 저 1학년 때인가 제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문세 씨의 그 빨간색 표지였는데 가사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 화자가 진짜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노래 내용도 그거랑 이재명 대표 입장이 똑같다는데 사실 저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제가 좀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딱 요 부분이긴 해요. 분명히 그냥 이건 제 개인 생각이죠. 분명 김문기 씨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이나 그리고 같이 골프 치고 골프 친 건 인정했던데요. 다 이번에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그 사진 여기 4명 찍고 조작이라고 그랬는데 조작 아니잖아요. 그때 맞아. 이재명 대표가 조작이라고 그랬다.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사람의 기억의 영역은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이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 백현동 관련해서 뭐 국토부에 협박을 받은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제 너무나 명백한데 그래서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까지 지금 검찰에서 인용을 한 것 같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사실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여러 정황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어느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진 한 장을 봤는데 2009년 8월의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되기 전에 무슨 그냥 변호사였는데 토론회인데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인데
이재명 그분이 앉아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유동규 앉아 있고 이쪽 옆에는 김용 그 옆이 네, 김문기 김문기. 이렇게 네, 앉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2009년 때부터 이미 그 같이 같이. 이제 뭔가 이제 그 도모하던 분이 그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도모하던 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모르신다고 하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기억력을 가지고서 무슨 징역 2년을 구형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단군 일의 최대 비리 네, 맞습니다. 의혹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게 막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김문기 씨 수사가 시작되고 그러던 때였는데 나는 아니야라고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백현동도 똑같죠. 백현동도 4단계를 올려주는 기적의 예. 그 용도 변경. 예, 그런 그 누가 봐도 너무나 의아한 일을 해서 민간업자가 어마어마한 거액을 챙겨간 사건인데 그렇죠. 그거를 국토부를 갑자기 갖다 붙이면서 협박해가지고 우리가 해준 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정말 죄질이 나쁜 거짓말이고 이것은 그 나라의 운명 어떻게 보면 선거 대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징역 2년 네. 과하지 않은 거죠. 저도 전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하다고 볼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그 기억의 영역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 이건 저도 이런 걸 판단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공선법 관련해서 기억에 관련된 부분은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 보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정황 증거들이겠죠. 그때는 이제 김문기 씨를 알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그거 하나 궁금한데 네. 법률가 입장에서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기억의 영역이니까 애매하다 치면 백현동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해준 거다. 네. 그 부분만 인정이 돼도 유죄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유죄는 당연히 유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죄는 유죄인데 제일 중요한 건 피선거권 박탈 여부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건 1심이니까 항소심까지도 남아 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까지 허위가 되면 이건 피선거권 박탈을 넘어서서 뭐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기 씨에 대해 몰랐다는 게 재판부가 허위다라고 그냥 이거는 명백하게 아는데 몰랐다고 거짓말한 거라고 판단한다면 이거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빠지면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한 이제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를 고민할 때 재판부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또 토해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 백현동만 유죄가 나와도 이거는 피선거 박탈되는 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일단은. 제가 아까 궁금해서 조금 그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번에 이제 또 나왔으니까 그때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때는 1심에서는 징역형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더라고요. 더 형량 높였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그렇죠. 이제 확정을 해줘서 그래서 징역형을 살았더군요. 선거법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번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한번 조금 다소 이례적이었죠. 그래서 뭐 재판거래 의혹도 있었잖아요 대법원에. 그때는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무죄가 나왔죠. 근데 보통 항소심 결론을 많이 따라갑니다. 항소심에 그러니까 1심보다는 항소심 결과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항소심 결과를 대법원이 거의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1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재판의 항소심은 좀 빨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1심처럼 오래 가기 좀 힘들 거고 다른 재판하고 다르게. 그래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말 그대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공황 상태가 되겠군요. 사실 이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민주당 내부적으로 좀 그러지 않겠어요? 상당히 균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그 저기 이화영 씨 선고 나올 때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 몰랐어요. 근데 뉴스가 나오고 이게 현실이 되니까 이게 그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충격과 파장이. 그래서 지금은 뭐 아버지 체제가 공고한데 뭐 일심 뭐 상관없을 거라 하지만 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전 이제 흔들릴 거라 보고요. 아까 그 저기 권순희 대법관이 그 무죄로 선고했었던 대법원에서 그 사건 그때도 보니까 그 판결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간 권순희 대법관의 그 논리가
TV 토론회에서 한 얘기는 그건 언론 자유를 정치적 보장해 줘야 되니까 표현을 좀 넓게 인정해야 된다고. 예, 거짓말을 했어도 뭐 그냥 넘어간다 이런 식이었던 거잖아요. 저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예,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도 그 논리를 차용하면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무죄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그때는 TV 토론회인데 그렇죠. 예. 이번엔 방송 인터뷰니까 예. 오히려 더 영향력이 적다. 근데 인터뷰를 4번 5번 연달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기억의 영역을 허위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저는 재판부에서 굉장히 세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거에 대한 결과는 항소심에서 어떤 형이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1심에 이게 나오면 지금 요즘에 신삼김이라 그러잖아요 민주당 내에 뭐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랑 김부겸 전 총리랑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랑 이쪽이 좀 꿈틀거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바이 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이 큰일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야 이거는 들어보기도 힘든 건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법 왜곡죄가 등장했습니다. 법 왜곡죄. 법사위 뭐 상정한 것 같은데 오늘 법사위 심사를 시작한다고 들었고요. 네. 법 왜곡죄라는 내용은 보니까 이제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경우에는 그건 이제 그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죠. 네,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판사와 겁니다. 검사를 처벌하는. 네. 그러니까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누가 판결하는 것? 잘못 적용했는지 판결하라고 사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사들이 판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 왜곡했는지를 또 다른 검사가 판단을 해서 또 다른 판사가 그걸 이제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코미디예요 저거는. 근데 저걸 얘기하면서 많이 민주당 사람들이 자꾸 독일에서 한다고. 야 독일 같은 나라가 법 왜곡죄를 하는데 우리나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 법 왜곡죄가 나온 거는요. 옛날에 나치 때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거 처벌하려고 한 거예요. 시작한 게.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 왜곡죄를 갖고 나는 없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거 누가 판단해요, 저걸? 민주당이 판단하겠구나. 민주당이 판단하는 거. 민주당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그 행정사법 입법을 다 이제 그 통제하고 완벽한 빅브라더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이재명 아버지가 이제 교실을 내리시면 그 밑에 이제 정청래나 김민석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중간 몸빵하고 그거 이제 집행해서 계엄령도 선포할 수도 있고. 아니 이게 농담처럼 전 농담 이런 농담 잘 안 하거든요. 전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저는 설마 하는 게 자꾸 현실로 다가오니까. 근데 저는 일단 저 법 왜곡죄라는 건 뭐 자기들이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겠죠. 그 뭐 어차피 다수거니까. 저거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거부권 행사해서 결국은 저게 현실화되지 못할 텐데 결국 저것도 그거예요. 판결 똑바로 해. 그렇죠. 수사 똑바로 해. 너네 골로 간다. 딱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보니까 이거는 거의 원포인트 형법 개정 같아. 이재명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원도 이미 이재명에 맞춤을 위해서 벌써 몇 번을 바꿨습니까? 당원도. 그래서 자기들을 이재명 당으로 만든 것으로는 이제 모자르니까 대한민국도 이재명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래서 이제 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런 정당의 정권을 내줄 수는 없는데 지금 그렇지. 대한민국은 막 약진하고 있는데 세계의 거의 정상권으로 지금 글로벌 선진국이 돼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를 거기다 내줄 수는 도저히 없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 조금만 좀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민의힘 좀 잘해라. 이런 마음이 너무 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화도 나시고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야단치고 그 심정을 정말 잘 이해하고요. 저희가 정말 부응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그 코미디를 넘어서 그냥 나라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은 수사도 못하고 재판도 못하고 요즘에 제가 알기로 판사들도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의 판결이 자기한테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아니 뭐 이름 다 털리고 뭐 개딸들 난리치고 뭐 죽인다 이러고 저 무슨 판세라 그러고 뭐 판사도 탄핵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물론 소신 갖고 하시겠지만 그걸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소신 갖고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진짜 사명감이 있고 나는 뭐 다 상관없어. 나는 어쨌건 그냥 정의를 위해서만 할 거야.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되지만 판사 검사도 생활인이고 그렇지. 또 가족들도 있고 또 자기 장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저런 압박에 그냥 초연한 사람이 한동훈 같은 멘탈 그 정도의 그렇죠. 그 정도 멘탈은 돼야지. 멘탈이 있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그 영향 안 받겠습니까? 대통령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면 맞아. 그러면 그냥 나는 뭐 검사장 못해 이 정도가 아니라 감옥 갈지도 몰라요.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은 진짜로. 맞아. 그때 뭐 원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한동훈 대표도 감옥 갈 수 있었다. 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갔을 걸요, 제가 볼 때. 그렇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대통령도 가고 한동훈 대표도 갔을 수도 있었겠네요. 충분히. 그 이성윤 같은 사람이 또 생각만 해도 지금 이게 요즘엔 그래서 그냥 인민재판 같아요. 유죄가 나와도 인정 안 하고. 그렇죠. 아마 이번에 공선법 유죄 나오면 또 이제 판사 뭐 문제 제기하고 검사 증거 조작했다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수사기관 무고죄도 논의한대요. 수사기관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회유할 경우. 지금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람이 그러겠다는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그다음에 검찰 해체 이 세 개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 그렇죠. 모든 게 이재명으로 통하고 설마 이런 일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며칠 전에 그 임종석 그분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얘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막 현실이 돼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자꾸 이제 높아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시원하게 이쪽을 깔 수 있었는데 자꾸 우리 쪽을 돌아보게 되니까 제대로 시원하게 까지도 못해요. 근데 그래도요. 저희는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거는 서로도 비판도 할 줄 알고 그럴 줄 아는데 저는 그런 그 자정 기능이 거의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그거죠. 맞아요. 자정과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이제 일극 체제 일사불란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매장을 시켜버리니까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일극 체제 안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발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는 게 저도 옛날에 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화 자꾸 해서 이제 무섭기도 한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 그러니까 소위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걸 넘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그냥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개헌저지선 그러니까 200석 넘게 가져갔으면 이게 다 법으로 지금 돼 있을걸요? 그렇죠. 최상병 특검도 돼 있을 거고 김건희 특검도 통과돼 있을 거고 지금 이 법 왜곡죄 뭐 이미 검찰 법원이 거의 셧다운 됐을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 보면. 그러네요. 이 지금이야 우리가 웃으면서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받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다음에 검찰청 해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다는 거는 또 한번 다시 국민의힘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반성해야죠.